네, 개장하고 34분 정도 지난 현 시점 주도주 투자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상승 출발해준 우리 시장 계속된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양 시장 모두 1%대 그리고 1%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지수는 상승하고 있고 개인들은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양 시장에서 개인 모두 매수세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도 한번 눈 감고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눈에 띄죠. 오늘도 5%대 상승불 계속해서 이어가 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도 오늘 프리마켓에서 사상 처음으로 12만 원을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죠. 반도체 기반으로 계속해서 상승불 유지해주고 있는 현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봐야 할까요? 이분과 고민해 볼게요.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 한번 바로 들어가 볼게요. 구리 가격 사상 최고치 원자재 다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가고 구리 같은 산업금속 가격들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LS 같은 경우 10%대 상승불 켜주고 있고요. 땡땡 전선 붙은 친구들을 오늘 잘 가지고 있는데 제프리스 측에서는 내년까지도 구리 가격을 좀 콕 집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런 상승세가 내년에도 계속되고 또 장기적으로도 계속된다면 지금 현 시점 어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 할까요? 원래 이렇게 원자재가 올라가면은 당연히 안 좋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사유들이 계속 잡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원자재 이야기를 했었을 때 구리 이야기도 구리 이야기지만 항상 최초로 먼저 가장 잡아왔었던 건 리튬 이야기였습니다. 탄산 리튬. 그렇죠. 탄산 리튬 가격 이야기였는데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 마지막 거래일 기준으로 13만 위안을 또 넘어갔어요. 또 계속 올라가네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참 재밌죠. 2차 전지는 계속 눌려있는 또 EV 시장은 눌려있지만 소재 쪽은 다 올라가요. 과거부터 그러니까요. 이미 상승세는 나왔는데 이 원자재들에 대한 상승 드라이브가 전반적인 시장입니다. 금도 올라가고 은도 올라가고요. 구리, 알루미늄, 탄산 리튬, 망간, 니켈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중국향에 관련된 모습과 금리 인하에 따른 시장 기대감을 좀 몇 가지를 녹여볼 필요가 있겠는데 유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자재들의 상승분도 어느 정도 저해 요인이 분명히 있지만 수요도 붙어 있고 특히나 중국 쪽에서도 지금 현재 수출 물량을 더 많이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절하고 있는 거죠? 일부러. 그렇죠. 동시에 생산량까지 좀 줄이고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 수출 규제에 대해서 미국과의 지금 경쟁을 붙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가격적인 압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원자재 상승 거기에다가 지금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ESS 태양광이든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에 목 매달려 있는 이런 인프라 개발 쪽에서 원자재들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가 같이 복합적인 결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원자재들 가격의 상승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가 쪽으로 봤었을 때 지금 일부 종목들, 전선주들, 대표 종목인 LS와 같은 종목들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확실히 이런 비철금속 자재들의 대장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포트내에 담아놨었던 고려아연을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이렇게 보내고 있는 이 원자재들에 대한 상승을 만들려는 이런 이슈에 맞춰서 방어적으로 미국 정부가 어떤 걸 선택했다? 고려아연을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고려아연은 아직 일단 지금 최근 이제 바닥권을 좀 다지고 있는 모습으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충분하게 200만 원대까지 고려아연은 올라갈 가능성 매우 높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몇 가지 이구 산업이라든지 구리 관련주, 전선 관련주들이 움직이지만 사실상 금요일에 먼저 움직였었던 종목들도 있어요. 알루미늄 쪽입니다. 땡땡 알미늄 붙은 친구들이요. 그렇죠. 알루미늄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로봇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알루미늄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아니면 이외 이제 산업군들 쪽에 많이 이제 연결성이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 쪽 같은 경우에 자동차 쪽이고 지금 오늘장 지금 보시면은 남선 알미늄 우등주가 지금 현재 2연상에 거의 돌입해 있는 상황입니다. 남선 알미늄도 전거래일 기준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알루미늄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거의 계속해서 신고가를 쓰면서 계속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산업 전반, 인프라, 건설, 건축, 자동차, 로봇까지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알루미늄과 같은 종목들이 오히려 지금 구리 관련주들보다는 굉장히 주가가 저렴한 상황이기 때문에 테마성으로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눌려있는 이 알루미늄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 바로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은 현재가 1,300원에 편입하도록 하고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조일 알미늄이라는 종목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일 알미늄입니다. 남선 알미늄도 일단 전일 기준으로 전거래일 기준 상한가였었고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에 거의 이등주의 흐름으로 움직였다라는 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알루미늄판 제조 및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자, 이 종목 그래서 결국에 테마성으로 가자라고 해서 가지고 나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가격의 상승분이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라는 점이 지금 궁금하실 거예요. 네. 근데 계속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전체적인 원자재 시장이 다요? 그렇죠. 이 원자재 시장에 대한 상승분이 이제 시장의 부담으로 찾아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출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인플레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요. 그렇죠. 근데 이 결국에는 금리 인하에 따른 부분 기대치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그렇게 크게 붙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금리 인하가 좀 멈춰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는 그럼 이런 원자재 가격분에 대해서는 좀 악재성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때로 만약에 악재성적으로 접어든다라는 이야기로 붙었을 때도 생각해보면 이 주가들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없죠. 오히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좀 말씀드릴게요. 조일 알미늄이고요. 자, 주봉으로 좀 바꿔서 크게 보겠습니다. 원자재들 같은 경우에 정말 저렴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조일 알미늄 같은 경우 이렇게 주봉 기준으로 보시면은 주봉 다이버전스가 지금 현재 출현한 기술적인 부분이 다이버전스가 출현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노려볼 법한 자리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1차 저항대인 1,680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추세 이탈 나오는 1,290원으로 짧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마성 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가격 라인이 무엇보다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저희 손절가 다시 한 번만 체크해 볼까요? 손절가 라인 한 번만 더 잡아주세요. 지금 손절가가 오늘 지금 장중에 좀 이제 하락이 좀 너무 툭 하고 내려왔다 보니까 네. 다시 시크해달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1,290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일부러 좀 짧게 잡아놓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미 그만큼 짧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들어가시기는 지금 불편함이 없으실 거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지금 접근하셔도 괜찮다, 좋은 자리다 좀 말씀 전해드릴게요. 짧게 자겠습니다. 네, 짧게 한번 맞춰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마성으로 들어간 만큼 더 쭉쭉 올라가 주길 바라면서 리뷰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반도체 안에서 리뷰할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한번 한미반도체부터 들어가 볼까요? 전체적으로 로봇주 그리고 반도체 12월 말일 기준으로 한번 들어가고 있는데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 13만 1,000원대 지나가 주고 있어요. 저희 저번에 리뷰할 때는 16만 원까지 한번 믿고 가져가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도 홀딩 같을까요? 계속 홀딩 해야죠. 계속 홀딩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장비주들에 대한 평가가 계속 아직도 좀 많이 엇갈리고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메모리 가격의 상승분은 지속이 되다 보니 증설은 추가적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대감으로 장비주들과 그리고 여타 이부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한미반도체는 뭐 이런 장비주들의 이야기에 있어도 어차피 TC 본딩 쪽은 한미반도체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네, 장비 증설에 대해서 더 한다, 안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왈가왈부가 있을지언정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HBM뿐만 아니라 HBF라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낸드 적층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반도체는 지금 아직도 저렴하다. 오늘 기준 내에서 뭐 일부 음봉을 만들어 주면서 눌리고 있지만 결국에 지금 보시면은 천천히 속도 조절하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초반이에요. 이제 앞으로 이제 25년도 끝나가는데 26년도 초반 이제 1분기 때가 저는 아마 이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한미반도체 장비주 내에서 가장 또 뛰어난 상승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은 16만 원까지는 그대로 홀딩 전략 그대로 유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쭉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리뷰 만나봤고요. 두 번째로는 SK 하이닉스 저희가 19일에 담았었어요. 오늘 지금까지도 5%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4%대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네요. 장비주를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만약에 들어간다면 장비단을 보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비주에 대해서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는 게 그거예요. 쇼티지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쇼티지. 그러니까 가격적인 프리미엄 전략을 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거고 네. 증설량을 늘리면은 결국에는 이 메모리 가격의 프리미엄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보시면은 최근에 이런 뉴스들을 보셨을 거예요. 뭐 미국 내 빅테크사가 이번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메모리 낸드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지 못해서 해당 담당자가 잘렸다. 한국에 지금 상주 중이다. 이런 뉴스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반증하는 게 뭐냐면은 증설을 하려고 해도 당장 시간은 오래 걸려요. 네. 선주문 후증설 상황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길게 이어질 겁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대형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리미엄이 유지가 되는 한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상승분은 더 이어질 거예요. SK 하이닉스도 결국 지금 지난 고가 64만 6천 원 근사치가까지 거의 올라온 상황입니다만 저는 여기 넘어서 아마 일단 70만 원까지 오버슈팅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프리미엄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 한 이 대표 대형주들의 상승세는 이어질 것이며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같은 대표 대형주들의 상승세만 더 강하게 이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닉스는 오늘장 기준으로 일단 갭을 좀 일부 형성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직전 고가 64만 6천 원 저항대 돌파 여부 보시면서 눌린 구간을 보고 들어가시던가 아니면 돌파를 했었을 때 좀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가 이 눌림 자리에서 지금 50만 원대 접근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지금 신규 접근은 당연히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시고 나는 좀 빠르게 할 수 있어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지난 직전 고점 넘어갈 때 저항대 돌파할 때 단타 형태로 오히려 접근해 보시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 전해드리고 삼성전자도 그럼 같이 볼게요. 네. 삼성전자 차트요. 삼성전자도 같이 보실 텐데 오히려 그래서 지금 당장 나는 사고 싶습니다 하시면은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다. 예. 하이닉스 대비해서는 아직 덜 올라온 부분도 분명스럽게 있으니까요. 이번에 삼성전자 17만 원, 18만 원 콜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최대 15만 원 정도 내지는 지금 현재 코스피나 코스닥에 대한 지수 상승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약간 좀 틀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결국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올라간다는 게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휴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휴전이 되면요, 저는 대한민국이 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전쟁 때문에 안정성 자금이 미국 내에서 쏠림 현상을 만들었었던 이력이 있는데 만약에 전쟁이 안정화가 되고 국제 정세가 안정화가 된다면은 대한민국과 같은 증시, 신흥국 증시 좀 안정성이 좀 필요했었던 이런 증시 쪽으로 돈이 다시 쏠리게 됩니다. 반도체랑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안정성이 생긴다면 그러면 저는 분명하게 5,000피까지도 노려보실 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인 봉수까지 보신다면 삼성전자 장기적으로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00P까지 갈 수 있다라는 희망적인 말씀도 해주셨고요. 저번에 이 시간에도 한번 여쭤봤는데 여전히 하이닉스 vs 삼성전자에서는 삼성전자가 맞았네요. 그럼 이렇게 주도주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남은 대응은 여전히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